자, 이번 이야기는 김산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김산스님이 아니라 김산스님입니다. 네, 김산스 스님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산스님. 예, 안녕하세요, 돌비님. 이 닉네임을, 이게 아이러니하게 스님인 줄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김산에 예. 계신 스님, 막 이런 느낌으로. 네. 산스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네네. 제가 이제 하는 업이 좀 설계를 하는 쪽에 재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업계 사람들하고 좀 둥글둥글하게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소스 물어보면 막 다 알려줘갖고, 너는 산업 스파이 같다고. 그래갖고 산스가 됐어요. 김산업 스파이. 예. 멋있네요, 뭔가 스파이. 예. 예. 자, 김산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군대에서 귀신을 테마하고 다닌 듣기 힘든 썰이에요. 예.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럼 네.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예. 기르십니다. 기르십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 소개 좀 먼저 드릴게요. 저는 일단 귀신을 좀 보고요. 네. 어렸을 때 보면은 지금은 막 정수기나 막 이런 게 많은데 예전에는 약수터에서 물을 떠다 많이 마셨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이제 밤에 약수터에 가서 물을 뜨다 보면은 어느 한 곳에 풀숲이 계속 흔들렸어요. 막 사사삭 하면서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근데 처음부터 본 건 아니고 어느 날 딱 봤는데 거기 개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가 이게 밤이니까 어둡잖아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 저는 형태를 완벽하게 보는 건 아니고 실루엣이 이렇게 보여요. 개가 한 마리가 있고 막 꼬리 흔들고 왔다 갔다 하길래 저게 귀신인가 보구나.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게 늘어나서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사람 형태? 요 정도까지는 보게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럴 때도 좀 많이 봤는데 내색은 많이 안 했고, 예. 지금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 속에 있는 뭔가 얘기를 하면은 속이 좀 후련해지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맞아요. 방송 듣다가 이제 제보를 한 거고요. 이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재미있게 보는데 나중에 보면 저 사람 이상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은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1개 혹은 2개 정도 겪잖아요. 네, 예. 평생을 살면서. 그런데 이제 귀신을 본다 혹은 썰이 막 계속 나와요. 그러면 사람은 그냥 허구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산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마음에 좀 담아뒀던 그런 게 있으시면 편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97년도에 입대를 했고요. 군대에 처음 귀신을 봤던 게 많은 귀족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98년도에 홍수가 좀 크게 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있던 부대에서도 수해복구 대민 지원을 나갔는데 어느 부대든지 부대 안에 세탁기도 있고 건조기도 있어요. 그 트레일러가. 그래서 우리 부대에서는 병력으로 해서 이제 수해복구 지원도 했지만 대민 지원 일환으로 세탁기, 건조기하고 이제 물차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서 계속 도움을 줬는데, 네. 저도 그때 이제 병사로 가 있었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물차가 있으니까 물 길어가고 세탁물은 갖고 나와서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돌리고 가져가고 그걸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영가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느꼈는데 옆에 서 있어요. 이렇게 옆에 서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건조기 하면은 바구니나 이렇게 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올라타서 따라가요. 원래 자기 집 찾아가는 것처럼 와서 순서대로 바구니 담아가면은 바구니 올라타서 따라가고, 물차에서 이제 바켓이나 이런 그릇에 담아주면은 그것도 타고 따라 들어가고,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남한테 얘기는 할 수는 없죠. 네. 저 혼자만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얘기니까. 그거를 하고 요거 이제 간단한 에피소드는 끝나고, 다른 것 또 하나는 저 부대는 저 이제 포병이었어요. 네.
포병이면은 전시에 비축탄을 보관하는 탄약고가 산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 탄을 계속 지켜줘야 되니까 초소가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전입을 갔을 때도 거기 분명 초소는 있는데 폐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유를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거기에 초소가 있는데 가지는 않고, 근데 거기를 가게 되는 기회가 한 번 생긴 게 뭐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봄하고 가을에는 진지 공사를 하거든요. 예. 그 탄약고 주변에 풀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하고, 흙 무너진 것도 이제 보듬어 준다고 그러죠. 그렇게 진지 공사 하게 되는데, 그 초소가 있는데 저게 뭐냐고 선임한테 물어봤더니 초소래요. 폐쇄된 초소. 네. 갔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지끈거리고 속도 좀 안 좋고, 봤는데 거기에 분명히 연가가 하나가 서 있었어요. 초소 그 옆에. 네. 서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속 너무 안 좋고 머리도 아프고. 근데 제가 그때는 일병 때였으니까 그냥 내색 안 하고 잘 지나왔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또 이어지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어느 부대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부대에는 귀신 얘기가 많잖아요. 저희 부대에도 부문 초소가 있는데, 저희 포대에서 담당하던 초소였어요. 거기를 이렇게 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굉장히 크고 넓은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항상 어떤 남자 연가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연가를 봤을 때도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아, 나쁜 연가는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하도 자주 보니까 나중엔 좀 친구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족분들 좀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제가 연가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연가를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딱 봤을 때 아무런 느낌이 안 들고 그냥 편안한 느낌이 들면은, 저는 그 연가가 좋은 데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그냥 남아있는 착한 그런 연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연가는 봤을 때 진짜 머리털이 다 뽑힐 것 같아요. 소름이 돋는다고 그러죠. 쫙 피가 거꾸로 솟고 또 속도 안 좋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 연가는 피하죠. 쟤는 나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희 부대에 또 정비고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 철책에도 연가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연가도 아무런 내색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라고 할게요. 그 사람도 이제 몇 년을 계속 봐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친구같이 생각하는 연가 2가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병과가 포병이다 보니까 진지를 계속 옮기는 훈련을 해요. 참업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비에 탑승을 해서 A 진지를 갔다가 또 B 진지로 이동을 하고 C 진지 이동하고, 계속 이런 이동 훈련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때는 저희 부대에도 사격 훈련이 있어서 사격장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도 아주 안 좋은 기분을 받았던 훈련장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 예비군 훈련을 하다가 폭파 사고가 있어서 인명피해가 심하게 발생했던 훈련장이 있거든요. 네. 당시에는 그 진지를 폐쇄를 했다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개방을 해서 훈련을 다시 진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진지에 가서도 진짜 그때는 속을 한번 비웠어요. 너무 몸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막 앰뷸런스 타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찌어찌 진지 이동하고 나니까 몸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훈련 자리 임하고, 저는 이제 군대에 있다가 IMF를 맞아서 전역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부사관 지원을 하게 돼서 부사관 학교로 가게 됐어요. 부사관 학교로 가게 됐는데, 부사관 학교가 가면은 전투 기술에 대해서 배워요. 부사관 학교는 보병 위주의 그러한 전투 기술을 배우는 거고, 후에 해당 주특기에 따라서 주특기에 맞는 병과 학교에 가갖고 이제 후반기 교육을 받는데, 부사관 학교 때 얘기인데, 그날이 군대 전투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이제 막 비도 오고 막 날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그 분대 구성을 하게 되고 어느 직책을 맡을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때 그 203이라고 그 유탄 발사기 있는 총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 영화 같은 거 막 그런 총 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패착이었죠. 너무 무거운 거예요. K2만 들고 다니다가 그거 들고 다니니까 너무 무거워서 비도 오지, 위에 올라가면 계속 미끄러지지. 물론 겪어본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면 눈물이 나거든요. 나는 올라가야 되는데 송은 무겁지, 비 오지, 계속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저 위에 교관은 막 고래고래 진짜 욕하면서 소리 지르지, 막 엉엉 울고 있는데 저기 앞에서 어떤 영가가 저를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디테일하게는 안 보이고 딱 보면은 그림자처럼 아, 쟤 남자구나, 여자구나, 이 정도까지만 형태만 구분을 하는 그 정도인데 갑자기 걔가 웃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막 허리 젖혀가면서 웃고 막 앞에서 춤추고 막. 근데 사람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리 연갈하지만 앞에서 약 올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해보니까 쟤를 안 보려면 제가 걔를 지나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어떻게 걔를 지나쳤어요. 저는 이제 보통 연가를 보면은 막 크게 움직이거나 하진 않고 보통 자기 영역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그렇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던 그런 것만 보거든요. 근데 걔가 나중에 저 뒤에서 그냥 가만히 서서 보더라고요. 그 나중에 그 교육이 끝나고 나서 저녁에 잠을 자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 연가는 거기서 수많은 부사관 후보생들이 훈련하는 걸 봐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를 응원해주고 싶은데 제가 뭐 듣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막 춤추면서 응원을 해줬던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에피소드고요. 자, 이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사관 되고 자대에 와서 대대 보급관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포병이라서 포반장하고 그 위에 직책으로 에스컬레이터식으로 뭐 행정보급관하고 이런 식으로 전 장기자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나가게 되는데 부대에 좀 일이 있어서 대대 보급관 잠깐 해라. 석 달 있으면 후임 오니까 걔한테 인수인계하고 해서 제대보급관 해서 이제 근무하는 그 포대도 이제 본부로 옮기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신병이 왔어요. 신병이 온데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신병은 행정보급관으로 면담을 하거든요. 물론 대대장 면담도 있고 뭐 중대장이라든지 면담을 하게 되는데 행정보급관한테 좀 짬을 당했죠. 얘 와갖고 신병들 면담하고 생활기록부 작성하고 정리해놔라. 그렇게 해서 신병 한 명씩 면담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3번째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네. 그 병사는 이제 탄약계원이었는데 그 신병이 저를 딱 보고 고개를 숙였고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쑥스러움이 많은가 하면서 면담을 시작했는데 신병이 그때 저를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보급관님은 안 보여야 할 게 보이는 것 같은데 괜찮냐고.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상담원 얘기해보니까 걔가 입대 몇 달 전에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박수무당이라고 하죠. 보통 남자들은. 그 신내림을 받고 부모님이 너 군대는 갔다 와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제 군대를 자원 입대하고 빨리 들어온 케이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보통 보면은 위에 있는 간부들이 병사 멘탈 케어를 해주잖아요. 새로 부대 들어왔으니까 잘 지내자 뭐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 신병이 저한테 보급관이 그동안 마음고생 엄청 많이 하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자기한테 말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풀어라. 그거 담아두고 있으면 병난다. 이렇게 오히려 저를 이렇게 케어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 하나가 쑥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개원하고 이제 잘 지내다가 어느 날은 일요일에 제가 당직 근무 서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박수신병이라 할게요. 박수신병이 저한테 면담 요청을 했어요. 저녁에. 이제 불침번에 쓰고 있다가 근무 끝나고 저한테 보호관 좀 면담 요청한다 해갖고 중대장실 들어가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먼저 얘기했던 거 정비고 근처 철책에 연가가 있었다 했잖아요. 제 친구 투. 그 친구가 자기한테 계속 얘기를 한대요. 배가 고프다고 계속 얘기를 한대요. 그래갖고 배고프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가 들린대요. 근데 이 친구 계속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자기가 좀 도와주고 싶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뭐 어떻게 해줘야 되냐 물어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음식하고 공양해줄 수 있는 거만 좀 준비해달라. 나머진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알았다 하고 걔가 이제 면회 신청을 해서 부모님이 왔어요. 부대로 면회로 왔는데 무구를 그때 갖고 박스 하나를 주고 갔거든요. 근데 네. 걔가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보호관님이 갖고 계시다가 내가 달라고 하면 줘라. 안에 열어보지 말고. 근데 이제 무구 보면
방울 막 달린 거 있죠? 딸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이게 그 얘가 얘기한 묵은가 보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 진행을 하진 못하고, 왜냐면 눈이 많잖아요. 그리고 군대는 소문이 빛보다 빠르거든요. 밤에 일어난 일을 나는 분명히 자고 있는데 아침 눈 뜨면 알고 있어요. 그 밤중에 일어난 일을. 그 정도로 소문이 빠르기 때문에 시기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굿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구워 삶아놓은 군수장교가 당직 사령 근무를 서는 일요일로 잡았죠. 잡아서 제가 이제 보호관이니까 마스타랑 건빵이랑 뭐 이렇게 부식으로 나온 과일, 그때가 이제 좀 가을 네. 정도, 추석 막 지나고였어가지고 사과 이런 거 가을에 많이 와요. 사과랑 뭐랑 이런 거랑 하고, 그 박수신병이 곡물이 꼭 있어야 된대요. 곡물 뭐를 줘야 되냐, 이거면 다 되지 않았냐 그랬더니 전투복 한 벌 달라고. 근데 보면은 폐기해야 될 전투복은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전투복 하나 이렇게 세팅해갖고 그 철책 옆에다가 상 하나, 상도 아니고 그 야전 침대에 있거든요. 그거 깔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건빵하고 마스타 뭐 이런 과일하고 이제 곡물 옆에 놔두고, 그때 걔가 이제 박스 열고 무구구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부채 하나하고 그 딸랑이 아까 얘기한 거 그거 하나하고, 그거 보면은 응원 같은 거 할 때 보면 목에 뭐 이렇게 두르잖아요. 긴 수건 같은 거 오색으로 된 거, 그런 걸 하나 걸치고 애가 이제 굿을 하는데, 보통 굿하면은 막 소리 엄청 요란하고 방방 뛰고 막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 친구는 철책 주변을 조금 걷고 뭐라 얘기하고 또 조금 걷고 또 뭐라 얘기하고, 그거를 거의 제 기억으로는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거가 이제 신기하니까 군수장교 내려와서 보고, 저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중대 당직 근무 쓰던 당직 사관들 다 와서 그거 보고. 그런데도 그 행위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엄숙하게 걔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소박하지만 예의를 지켜준다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와서 보는 사람들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얌전히.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끝났다고. 그래갖고, 야, 너 이거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그 영가가 있는 거 맛있게 잘 먹고, 그리고 옷을 태웠거든요. 옆에다 놓고. 그랬더니 옷도 잘 입고 좋은 데 갔다. 그때 이제 저도 느낀 게, 아, 얘가 이제 허투루 얘기는 하진 않는구나라고 느낀 게, 이후에 그 친구가 없어졌어요, 거기서. 영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친구를 몇 년을 봤잖아요. 좀 섭섭하더라고요. 나한테는 작별 인사 안 하고 가니까. 근데 그 박수 신병한테는 얘기를 해갖고 좋은 데 갔다, 고맙다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저도 이제 걔한테 좀 정신적으로 의지를 조금 했죠.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하고, 저 혼자 담아두고 있었을 때 어려운 일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어김없이 아까 가을이었다 했잖아요. 축의 진지공사 시즌이 돌아와서, 아까 걔가 탄약개방이라고 했잖아요. 저 있던 부대에 보면은 저희 부대에서 쓰는 그 탄이고 위에 전시비 축탄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이제 보수를 하러 올라갔는데, 제가 겪었던 일을 박수 신병한테 얘기를 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겠죠. 나 여기 오면은 쟤 너무 싫다, 좀 무섭다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봤대요, 걔를. 자기를 봤는데 쟤를 보내려면은 굿을 크게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쟤는 보내는 게 아니라 쟤는 말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굿을 크게 해야 된다고. 근데 자기가 여기서 그걸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한 게, 그냥 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조심을 하자. 근데 그 박수신병하고 같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막 힘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물어보니까 자기가 모시는 필령님을 보고 걔가 도망갔대요. 그래갖고, 아, 그래서 내가 덜 힘든가? 그런 얘기하면서 그 박수신병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고, 저도 지금까지 계속 이거는 지키는 건데, 영가라는 게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해코지 못한대요. 어떤 악한 영가들은, 아니면 뭐 진짜 막 착한 영가든, 내가 그 영가를 느끼지를 못하면은
아무런 해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한테는 그걸 한대요. 착한 영가 같은 경우에는 막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거의 없고 보통 영가들이 남아있는 영가들은 착한 영가가 거의 없대요. 그냥 자기 힘이 약하니까 조용히 있는 거지 영가도 사람하고 똑같다 하더라고요. 자기 힘이 세면은 다 휘어잡는데요. 주위를 다 휘어잡고 자기 다 잡아먹고 그래서 영가들이 도망다닌대요. 근데 걔네들도 사람하고 똑같다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박수신병이 모시는 그 신령님 자기보다 센 사람 나오고 무서운 사람이 나오면은 도망간대요. 그냥 바로 귀신같이 알고 도망간대요. 어차피 예. 귀신이니까 그거 알고 도망가서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러다가 그 자리를 비키면 다시 와서 또 왕노릇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보호관님은 조심하시라고 봐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없는 셈치라고 그냥 혼자만 안고 가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자기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훈련을 나가게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사육장 그 훈련 진지도 갔어요. 가고 그 신병한테 야 여기도 진짜 안 좋은 애가 있는 것 같다. 나 너무 힘들었다. 얘 때문에 여기 와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여기도 굿을 크게 했는데요. 있는 게 여기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있대. 여럿이 있는데 여럿이서가 하나래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그때 그 사고 났을 때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좀 안 좋은 그거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면은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굿을 크게 해야 된다는데 이 굿을 크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준다고 얘기를 해준 게 굿을 한다는 거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래요. 자기는 그냥 거기 있을 뿐이래요. 굿을 할 때는 내가 아니고 그냥 거기 서 있는 껍데기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도화지라고 했어요. 흰 도화지. 그러면 이제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막 굿판에 열기를 올리면서 길을 넓혀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신령님이 자기한테 올 수 있게 길을 넓혀주고 그림 그릴 수 있게 붓을 주는 거다. 그래서 일정 이상의 그러한 임계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수치가 딱 넘어가면은 그때 이제 그 신령님이 자기 몸으로 들어와서 그림을 그리는 거래요. 자기가 아닌 거고. 그 순간에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 거를 그 신령님 같은 경우에 힘이 세니까 이 박수신병이 모시는 분이 이제 장군님이라고 했는데 누군지는 지금 솔직히 좀 기억이 안 나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근데 힘이 세다고 하더라고요. 막 귀신 목 잡아 귀 돌린다고 그 친구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네 식구들이 와서 하면은 쟤네들 같은 경우는 한 분에 잡는데 다만 지금 여건이 안 맞으니까 여기는 그냥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만 해주더라고요. 근데 군대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문이 엄청 빠르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귀가 얇아요. 어디서 뭘 했다 그러면은 심리 밖에서 한 것도 다 알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 있던 부대하고는 좀 멀긴 한데 제가 이제 보호관이다 보니까 그 인근 그 섹터라고 하거든요. 거기 이제 다른 사단도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은 보급품을 이렇게 서로 옮기는 것도 있고 먹는 거를 1종이라고 하거든요. 입는 걸 2종이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시스템화가 돼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먹는 거 입는 거 뭐 전부 다 수기대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많이 비고 검열 나오면 재산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름아름 뒤에서 막 빌려서 맞추고 막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대대, 다른 사단에 있는 대대, 저가 속해 있던 사단에 있는 대대, 보호관들끼리는 다 라인이 있어서 군수그룹이라고 하거든요. 뭐 부대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부대 한 번만 오라고 얘기할 게 있다. 근데 그 보호관 얘기로는 그 귀신 잡는 애 있다며 걔도 좀 같이 데리고 오라고. 그래갖고 알았다 하고 걔도 이제 탄핵개원이니까 제가 이제 데리고 다니거든요. 진짜 테마병이구나. 왔다 갔다. 예. 어떻게 보면 테마병이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ASP라고 군대가 이제 막 전투를 하는데 탄이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쿠팡 센터처럼 중간중간에 탄약을 모아놔요. 근데 그 ASP에 좀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부대에 보면은
다들 뭐 군생활 하신 분 알겠지만 저 부대는 무슨 귀신 있고 저 부대는 무슨 귀신 있고 저기 부대에는 무슨 귀신 있다더라. 이런 게 아름아름 다 알거든요. 근무를 하다 보면은. 그 부대인데 거기가 이제 좀 심해진 거예요. 그 ASP 정문 있고 또 뒤에 막사가 있고 뒤쪽에 또 제일 높은 곳에 후문 쪽에 있는데 얘는 이제 움직이는 귀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맨 뒤쪽에 있다가 병사들 근무 서고 있다가 기절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옆에 초소에서 근무 서다 기절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잠잠하다가 또 그 다음 날 또 원래 있던 초소에 있는 애들 기절하고 원래는 그 부대에서도 쉬쉬하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병사들이 기절하기 시작을 하니까 대대장도 막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귀신 잡는 애가 있다 하니 믿지야 본전이니까 걔를 이제 불렀어요. 가갖고 이거는 한 번에 된 건 아니고 좀 몇 번 가서 걔 얘기로는 기를 깎아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아 여기도 쟤도 구태야 된다고 우리 식구들 불러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도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커지잖아요 일이. 그러니까 아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주임원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박수 신병이 그때는 일병이니까 신병은 벗어났죠. 박수 일병이 구태야 된다고 우리 식구들 와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크지 않냐. 자기도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못하겠다. 이거 하게 되면 동네방네 다 소문내는 거니까 자기도 이거는 잘 모르겠다. 나는 도와준다고 하면은 우리 식구들을 부를 거고 못 도와준다고 하면은 그냥 거기 폐쇄해라. 박수일병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오히려 진짜 그 주임원사 기가 눌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고민해보겠다 해서 이제 대대장님 하고 또 얘기가 들어갔어요. 바로 대대장님 뵙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불러라. 식구 부르자. 그러니까 소문이 빠르고 귀가 얇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는 넘어간 거죠 이미. 공은 이제 박수일병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골치 아프지. 우리는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대신에 너무 막 시끄럽게는 못하니까 처음에 이제 남자분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북을 잊으셨어요. 와갖고 세게는 못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구 들고 그 앞에서 간단하게 자리 깔고 그 상차림 한다고 그러죠. 상차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상차림도 19분이 갖고 오셨어요. 봉고차로에서 갖고 와서 거기 제일 위에 있는 거에 놓고 처음에 길게 안 하고 첫날은 한 1시간 반 그 정도 했는데 또 땀을 비 오듯이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신령님이 힘을 못 받는다. 신령님이 내려오질 않는데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령님이 한 번에 푹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신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계속 담금질을 해야 된대요. 담금질을 하는데 그 담금질을 하는 거를 그 주위에 있는 분이 도와주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 북치고 뭐 옆에서 뭐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게 다 의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당을 담금질을 하는 거라고 신령이 내려올 수 있게 그릇으로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판이 크질 않으니까 그거가 더디다는 거예요. 쟤는 거기에 그거를 들으니까 쟤도 거기서 이제 발악을 하는 거고 보면 이제 걔 얘기로는 다 똑같대요. 그러니까 뭐 귀신도 그렇고 사람 사는 것도 그렇고 사냥을 하는 쪽이 있으면은 사냥을 당하는 쪽이 있잖아요. 사냥을 당하는 쪽도 사냥을 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세면은 그냥 찍 하고 죽는 건데 사냥을 하는 쪽이 약간 어설프면은 사냥을 당하는 쪽에서 오히려 덤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쟤를 찍어 눌러야 되는데 나는 그만큼 힘이 안 나고 걔는 나한테 달겨들고 하니까 그거가 힘들다고. 그래서 첫날은 2명이서 하다가 마무리했어요. 자기 너무 힘들다고. 근데 뭐 여기까지 끝하고 바로 딱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굿이 뒤에 또 막 마무리를 또 하더라고요. 또 그거 하고 나와서 대회장한테 얘기를 해갖고 이거 너무 힘들다. 이대로는 쟤 못 잡는다. 그래서 식구 한 분 더 불렀어요. 불렀는데 그 한 분만 온 건 아니고 다른 분 한 분 또 왔어요. 그러니까 총 그 박수 1병까지 4명이 된 거죠. 4명이서 똑같이 그 이튿날도 하는데
첫날에 아까 얘기를 했던 게 사냥하는 쪽하고 사냥 당한다는 쪽을 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영가들도 상처를 입는데요. 그러니까 찢겨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계속 찢은 다음에 말리는 거라고 걔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흔적을 없앤대요. 그러니까 좋은 영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철책 영가 같은 경우에는 잘 달래고 잘 해주고 잘 먹이고 입히고 위로 보내는 거고, 악한 애들은 찢어서 말린다 해갖고 아예 흔적을 없애야 된대요. 걔는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간대요. 그냥 여기에 그냥 얽매여 있는 거래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놔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기 주위에 약한 애들 잡아먹고 점점 세진대요. 근데 얘는 그 힘이 세져서 지금 애들을 많이 잡아먹은 상태다. 그러니까 얘는 빨리 말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해서 그 대대장 승인을 받고 천으로 그 초소 주위에 싹 둘러서 밖에서 못 보이게 하고, 어차피 산속에 있긴 하지만 병사들도 있고 하니까 안 보이게 하고, 거기서 이제 그 네 분이서 제대로 이제 붙은 거죠. 일상적인 그 구판의 모습이 그대로 나왔어요. 옆에서 북도 치고 깽까지 치고 막 징징징 하는데, 대신에 이제 걔 같은 경우에는 무복은 안 입었어요. 그런 것까지는 못한다고 그쪽 대대장님이.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거기까지는 너무 오버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걔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밖에 안 되니까 걔는 이제 그 영적인 거하고 싸우는 거고, 저는 걔가 이제 일병인데 막 중령 막 대령하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대령분도 왔어요. 그쪽에 섹터 담당하신 대령분도 와서, 어떻게 흔한 건 아니니까. 야, 이거 장난 아니다. 그 대대장이 보고를 한 거예요. 그 윗선에다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병사들 너무 힘드니까 굿하겠다. 근데 그 대령분이 영적인 그런 거를 막 안 믿고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자기도 이제 보통 이제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부대에는 귀신 있고, 귀신 한 번쯤 보진 않더라도 다 경험을 하니까 느낌 받고 네. 와서 보는데 거의 한 3시간, 4시간 했을 거예요. 결국에는 잡았어요. 잡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얘가 너무 발악을 해갖고 잡는 게 힘들었다. 근데 왜 이렇게 병사들을 힘들게 했는가, 그냥 막 이렇게 때려 누르는 게 아니라 설득도 하고 얘기를 계속 하면서 하는 거래요. 무조건 때려 패서 걔를 찢어서 말리는 것도 있고, 말로 해서 설득을 하고 너 갈 곳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조용히 이제 쉬어라. 왜냐면은 영가들도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에 이승이 있는 건데, 이승이 있으면서도 계속 떠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걔도 이제 쉬고 싶어 하는 게 네. 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쉬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한대요. 그때 그러면 너 이제 여기서 가라 하고 보내는 게 있고, 근데 이런 방법이 제일 좋은데, 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설프게 했었잖아요. 그거가 오히려 독이 됐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당한 게 있으니까 악에 받쳐가지고 곱게 못 간다. 너하고 하면 내가 죽는 거는 내가 아는데 내가 딴 애 하나 내가 끌고 들어간다. 막 그런 저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얘가 처음에 그 천막 쳐주고 병사들 오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했던 거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긴 하더라고요. 얘가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눈 타고 들어간대요. 그냥 쭉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막 싸우다가, 그러니까 찌꺼기 같이 막 찢기다가 그 파편이 하나가 튀어나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튄다고 해요, 그거를. 네, 그게 탁 튀어나가서 막 찾는데요. 내가 들어갈 자리를. 막 찾다가 만만한 애가 딱 있으면은 걔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튀면은 그때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래요. 누군지 특정을 못 하니까. 근데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굿을 하다 보면은 이게 튄다, 잡았다 이런 느낌이 딱 든대요. 그래서 이제 얘는 입대 전에 신내림은 받았다고는 하는데 얘기하는 걸로는 뭐 경험이 엄청 많은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주위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 해주는 거겠지만 자기가 하는 거 하나도 없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냥 몸만 빌려주는 거다. 그래서 천막 치고 잡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왜 그 군인들을 그렇게 괴롭혔냐라고 물어봤대요. 오.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냥 미웠대요. 걔가 얘기한 그냥. 건 거기에 있는 영가가, 약한 영가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미웠대요. 근데 왜 미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미웠대요. 그냥 미웠고 싫고 쟤네들을
걸리고 이제 기절하잖아요. 네.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냥 정줄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기절하고 하는 게 재밌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걔도 이제 운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말려갖고 없어질 줄은 걔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고. 일단 얘기는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예, 예. 그분과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나중에 헤어지실 때? 그 친구는 만기 전역해갖고 박수 받으면서 잘 전역했어요. 아, 전역하고 나서 따로 연락을 안 하셨고요. 전역하고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한 거는 전역하고는 자기하고는 연이 닿으면 만날 것 같은데 자기가 볼 때는 보호관님하고는 뵙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연가를 보기는 하는데 홀릴 그런 저기까지는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 연가를 보면서도 참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원래 모태신앙으로 기독교였었거든요. 네. 기독교였었다가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아팠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 다니시고 꿈꾸면은 꿈에서 막 성경책 받는 꿈 꾸시고 막 이럴 정도로 신앙이 진짜 신실하신 분이었는데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동네에 아는 분이 조그마한 절을 하나 소개시켜줬어요. 거기를 가갖고 공양도 드리고 하면은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겠냐라고 해갖고 저도 이제 따라갔던 거죠. 저는 이제 그때가 대학교 때였는데 거기 갔는데 스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신병처럼 똑같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보더라도 무시하라고. 근데 그 스님하고는 아직까지 계속 연이 닿아서 저희 애 이름도 지어주고 저도 이제 그 절에 가갖고 봉사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런데 아마 그 박수무당이 모시는 그 신령님이 저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 게 아마 그 스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인연이라는 거는 어떻게 또 계속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야, 아니 군대 안에서 천도와 퇴마를 진짜 정식적으로 하신 분이네, 이분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건 것 같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인은 귀가 얇아서 그렇구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사실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그게. 네, 예. 뭐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대장이 말로 와. 그리고 보면 이제 부대 안에도 그 면회 구역 같은 거 정하는 것도 다 그 대대장 재량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별 달고 있는 이런 분들이 그런 군대 내에서의 권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별로 힘이 없어요. 진짜 파워가 있는 분은 대대장이에요. 맞아요. 대대 안에서 왕인데 예, 이제 예. 연대장이나 사단장 오면 그때는 완전 작아지지. 예, 예. 그것도 있고 자기 휘하에 자기가 부릴 수 있는 병력을 갖고 있는 마지막 직책이 대대장이어서 위로 이제 올라갈수록 전략 있고 뭐 전술 있고 하는데 전술 같은 경우가 대대급이고 전략은 사실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게 전략인 거거든요. 근데 네. 위에 이제 고위장교로 올라갈수록 전략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냥 자기 그냥 테이블 위에서만 이렇게 사인하고 마는 거죠. 실제로 하는 건 대대장님 많이 도와주는 거고. 자, 오늘 김산스님께서 또 이렇게 군대 안에서 신병이었지만 박수무당을 하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늦은 밤인데도 이야기 이렇게 들려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군대 이야기가 호불호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군대 안에서 천도와 퇴마를 동시에 진행을 했던 한 퇴마병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씩 던져주셨잖아요. 근데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물어봤다 그랬습니다. 왜 괴롭혔냐 병사들을. 그냥 미웠다, 재밌어서. 그냥 이유가 별로 없어요. 괴롭히는 이유가. 그렇다 보니까 정말 뭐 이유를 찾는다 이런 게 오히려 더 불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귀신도 똑같지 않을까? 왜냐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